안녕하십니까. 오늘 오랜만이죠? 연휴 잘 보내셨나요? 저는 잘 보내고 왔습니다. 오랜만이라서 좀 어색한데 마지막 시간에 이제 저희가 이제 웹 개발하고 데이터베이스 옮기는 거랑 배포랑 이런 거 저런 거 했었고 이제 윈도우에서 제가 고생을 좀 했어가지고 이제 그 환경 변수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제가 환경을 맥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음량 상태나 이런 게 좀 달라졌을 수 있는데 감안해 주시고요. 최대한 잘 들리도록 편집을 해서 올려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주제를 옮겨가 볼게요. 이제 API를 사용할 때가 됐습니다. 이제 API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좀 진행을 해 볼게요. 지금까지는 웹 개발 위주로만 했기 때문에 좀 재미없다라고 생각하셨을 분들이 있는데 오늘 API를 쓰시게 되면 굉장히 유용한 내용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제, 에서 제가 마지막 주제로 다뤘던 건데 API가 항상 이제 일반 개발을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어렵다라고만 받아들여지는 영역인데 사실 API라는 건 별게 아니고요. API를 예전에는 좀 난이도가 있었다면 요즘은 난이도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왜냐하면 API는 써야 되는 그 방법이 아주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쓰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형화되어 있는 방법은 커서가 다 알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API가 어떤 개념인지만 알고 그거를 우리가 갖다 써야겠다라는 컨셉만 가져갈 겁니다. 자, API라는 건 뭐냐면 이제 설명을 좀 부탁을 해보면 제가 이제 커서한테 예전에 물어봤던 건데 이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하면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겠죠? 여기 이제 내용을 보면은 규칙과 프로토콜의 집합이다, 뭐 애플리케이션이 서로 통신할 수 있다, 뭐 이런 말들을 하는데 사실 이런 거는 우리 입장에서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단어들을 유심히 좀 봐야 되는데 이제 통신, 교환, 근데 주고받는다 뭐 비슷한 의미죠. 그리고 사용한다, 상호작용한다, 주고받는다. 그러니까 뭔가를 주고받을 때 API라는 거를 쓰면 되게 좋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어떤 서버에서 좋은 데이터를 제공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거를 요청하는 방법만 알면 걔가 이제 그 우리가 요청한 방법에 따라서 데이터를 준다라는 거죠. 자, 요런 게 이제 우리 실생활에서 아주 빈번하게 쓰이는 예가 있습니다. 이제 엘리베이터하고 전 리모컨을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드는데요. 자, 여러분들 그 엘리베이터 쓰실 때 엘리베이터의 동작 원리나 얘가 어떻게 뭘 눌렀을 때 무슨 내부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런 거 알고 쓰시나요? 모르시죠? 우리는 엘리베이터한테 요청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싶으면 위에 버튼을 누르고요. 내려가고 싶으면 아래 버튼을 누른 다음에 엘리베이터가 옵니다. 오면은 타요. 5층으로 가고 싶으면 5층 누르고 끝납니다. 자,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쓰는 룰을 알고 있어요. 요청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요청을 하기만 하면 엘리베이터는 뭘 해주죠? 그걸 해줍니다. API도 똑같은 원리예요. 내부 구조 원리 아예 몰라도 돼요. 우리는 API를 쓰는 법만 알면 됩니다. 어쨌든 API를 쓰면 뭘 얻을 수 있다? 뭔가를 줍니다. 그 뭔가를 준다라는 것만 우리는 알고 있으면 돼요. 내부 동작 원리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리모컨도 마찬가지죠. 우리 리모컨 동작 원리 알고 있나요? 뭐 적외선 센서가 뭐랑 반응을 해가지고 어떻게 되는데 그걸 알아야면 우리가 리모컨 쓸 수 있나요? 아니죠. 리모컨에 있는 그냥 온도 올리는 버튼 누르면 올라간다. 내리는 버튼 누르면 내려간다. 이것만 알면 되죠. 우리가 리모컨으로 요청하는 방법만 알면 나머지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API라는 컨셉인 거예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API는 누군가가 뭔가를 설계를 다 해놓고 이렇게만 요청하면 내가 이거 줄게 라고 하는 게 API인 거지 뭐 이렇게 별로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말들을 설명을 이제 해놓은 것들이 이제 예전에는 이제 개발을 제대로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설명이 필요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설명을 다 알고 있는 커서한테는 굳이 그런 컨셉을 이해하고 쓸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커서는 이런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어떤 사이트에서 무슨 데이터를 쓰고 싶은데, 어떤 서버에서 제공하는 무슨 데이터를 쓰고 싶은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갖다가 쓸 수가 있지? 너 한번 알아봐라. 이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맨 처음에 API 컨셉을 이해하기 위해서 랜덤 이미지를 주는 API로 미술관 사이트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맨 처음 맞닥뜨리게 되는 게 리모컨 같은 거죠. 자, 리모컨이 뭐냐? 자, 우리가 리모컨 처음 봤을 때 직관적으로 리모컨은 디자인이 잘 돼 있습니다. 뭘 누르면 뭐가 될지 딱딱 보여요. 근데 이 사이트들은 대부분 처음에 들어가면 뭐가 뭔지 잘 안 보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은 다 룰이 똑같아요.
자, 일단은 로렘 픽섬이라는 홈페이지입니다. 로렘 입숨은 랜덤한 문장이죠. 근데 로렘 픽섬이라는 건 이제 요거 말장난을 친 겁니다. 랜덤한 이미지를 주겠다. 자, 여기에 보면은 리모컨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돼 있죠? easy to use, 쓰기가 쉽다.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미지 줄게 라는 뜻입니다. 여기 있는 이 주소가 바로 요청입니다. 리모컨 버튼 중에 하나인 거죠. 자, 네가 만약에 이 픽섬 포토스 슬래시 200 슬래시 300으로 하면은 내가 위드트 200에 하이트 300의 이미지를 내가 주겠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요청하면은 내가 이미지 주겠다라는 거예요. 저 요청을 하면은 이미지 줍니다. 200, 300짜리 이미지 아무거나 줄 거예요. 그렇죠? 주죠? 네가 만약에 정사각형 이미지를 원한다면 그냥 슬래시 200, 슬래시 300 이런 식으로 끝에다가 번호만 추가해서 주면 내 이미지 줄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이미지 사이즈 있으시면은 이렇게 사이즈만 넣어가지고 보내주면 이미지가 나타나는 거죠. 이게 로렘 픽섬이 돌아가는 원리입니다. 진짜 별거 아니죠? 네가 만약에 특별한 이미지를 바란다면 다 리모컨 버튼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슬래시 아이디 한 다음에 이미지 이렇게 요 이미지에 해당하는 URL이라는 요런 부분을 이제 네가 추가하면 된다. 자, 아이디 한 다음에 이미지의 번호를 추가하고 이후에 있는 여기 있는 것처럼 사이즈를 추가를 하면 내가 이 이미지를 주겠다라는 뜻인 거죠. 너는 이 리스트를 어디서 찾을 수 있다? 여기서 찾으면 된다. 아이디는 여기에 있다. 네가 원하는 이미지가 있다면 여기서 네가 가져와 봐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원하는 이미지가 있을 때는 이 아이디 번호를 이걸 갖다 쓰라는 겁니다. 아이디 번호에다 1번을 하면 얘를 주겠다는 뜻이고요. 2번을 하면 얘를 주겠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원하는 이미지가 있으시면 당연히 이거 갖다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요 리모컨 버튼을 가지고 재미있는 앱을 만들어 볼 거예요. 미술관 사이트를 만들 겁니다. 웹사이트를 만든다고 해서 웹 개발을 한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늘 할 거는 API를 쓰는 거에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책에도 잘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 리모컨 버튼을 우리는 이용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네, 책의 내용은 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커서에 이렇게 설명을 해줄 겁니다. 로렘 픽섬 포토스 300과 같이 요청하면 300 x 300 크기의 랜덤 이미지를 주는 API가 있다. 자, API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게 API 요청이라는 겁니다. 요청과 API라는 키워드를 잘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부탁을 좀 할 건데, 책에서는 이제 제가 요청을 할 때 조금 디테일하지 않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뻐 보이는 가상 사이트를 위해서 조금만 더 프롬프트에 양념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상에서 로렘 픽섬 뮤지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맞나요? 갑자기 강의를 하려니 철자가 헷갈리는군요. 이거 맞겠죠? 좀 찾아보겠습니다.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폴더를 만들고요.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요거를 좀 깎아보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들 있죠? 뭘로 만들면 좀 더 좋다. 그래서 저는 여기다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면, 기술 스택은 Next.js를 사용하고 디자인은 2xn을 쓰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요즘 가장 무난하거든요. 2xn에 이제 2xn에서 디자인을 좀 찾아와 볼까요? 미술관 사이트를 쓸 때는 2xn에 어떤 테마를 쓰는 게 좋을까요? 자, Try it now를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디자인을 좀 보시면은 저는 오늘 클로드 디자인을 써보겠습니다. 클로드 디자인이 누렁누렁하니 좋군요. 그래서 저는 npm이 있기 때문에 npm 노드 설치되어 있으니까 이걸 쓸게요. 를 사용해 이미지는 총 100개를 요청하고 페이지네이션을 좀 하라고 하겠습니다. 페이지네이션이 뭐냐면은 이렇게 페이지 넘김 있죠? 이런 걸 페이지네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번호까지 있는 걸 페이지네이션이라고 해요. 현으로 한 페이지에 10개씩 보이도록 해줘 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요청할 때는 300 x 300으로 제가 요청을 해달라고 하겠습니다. 이대로 그냥 쓸게요. 이를 이용해서 가상의 전시를. 이 정도면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사이트가 좀 이뻐 보이게 헤더와 푸터에 철자가 틀렸네요. 내비게이션, 그리고 가상의 푸터 디자인도 꼭 해줘. 요 정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핵심 키워드 뭐다? 이게 요청이다. 어떤 리모컨 버튼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이게 API라는 거다. 요 키워드를 같이 넣어가지고 기술 스택만 지원을 해가지고 이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공짜로 주는 게 있을까요? 공짜로 주는 게 있으면 공짜로 주는 거 한번 써볼까요? 치타라는 게 있군요. available. 오늘은 그룹코드 페스트가 아직 공짜군요. 이걸 좀 써보겠습니다. 그룹 페스트가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Next.js 프로젝트를 바로 만들기 시작하고요. 샤드CN UI를 설치를 해가지고 클로드 디자인을 적용을 해줄 것 같고,
그 다음에 핫 헤더 내비게이션과 푸터 디자인 생성, 제가 요청했던 것들을 다 하고 있죠. 이미지 갤러리 컴포넌트 생성한 다음에 페이지네이션 구현까지 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는 이미지를 불러낼 때 API를 쓰고 있겠죠. API를 쓰는 코드 부분도 찾아서 저희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당연히 코드 부분에 이런 걸 요청하는 게 있어야 될 겁니다. 이런 거를 아마 fetch라는 함수로 요청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되겠죠. 이게 API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API를 쓰게 되면 이런 식으로 주소, 그러니까 이런 요청 주소를 통해서 어떤 서버에 있는 고품질의 어떤 데이터를 우리가 잘 정리되어 있는 데이터를 갖다 쓸 수가 있다. 그래서 만드는 동안에 이제 되게 재밌는 API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API는 이제 쓰기 나름인데, 이제 오늘 우리가 알아본 로렘 픽서 같은 경우는요,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요청만 하면 주는 엄청 공짜에다가 마음이 넓은 사람이 개발한 거기 때문에 이건 뭐 제약이 없습니다. 이거는 몇 개를 요청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러면 왜 API가 점점 어렵게 생각이 되는 것이냐? API를 그냥 쓸 수 없게 해놓은 곳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코리안 API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코리안 API GitHub라고 하면 한국어 사용자를 위한 이제 서비스에 사용하기에 오픈 API 모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엄청나게 다양한 API를 제공하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데 가보시면은 인증이 필요한 것들이 대부분 좀 더 데이터 품질이 좋거나 고급 서비스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증이 필요한 것들, 특수한 정보들이 필요한 것들, 로그인이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쓸 때 우리가 이 API를 어렵게 생각하게 되는 요소가 돼요. 왜냐하면 이 사이트 규칙을 지켜가지고 데이터 요청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리모컨 버튼이 좀 복잡하다 이겁니다. 그거를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것도 우리가 다 해볼 거예요. 자, 이제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개발 서버를 실행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래쪽 토글 버튼을 누르면 서버가 실행 중이고요. 서버를 눌러서 들어가 보시면 클로드 디자인의 아름다운 사이트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이제 모듈 not found가 나왔군요. 그리고 이제 에러 같은 거는 이제 넣어가지고 해결을 좀 보겠습니다. 아마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진행이 문제없이 될 겁니다. 뭐 설치해야 될 거 안 했나 보네요. 크록베스트가 생각보다 별로네요. 별로 어려운 개발 요청도 아니었는데 이런 데서 에러가 나다니 그것은 조금 의문이군요. 상관없습니다. 또 서버를 띄웠군요. 툭하면 서버를 띄우는 건 좀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또 띄워보겠습니다. 네. 로레 픽선 뭐 디자인이 뭐 나오다가 말았네요. 네. 그래서 정상적으로 실행되고 있다 뭐 그러는데 이 매번 서버를 실행하는 게 번거롭다면은 그 커서 룰스에 추가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요거 하고 나서 API 쓰는 다음 강의에서 커서에 이제 플래닝 모드가 생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플래닝 모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그인 가입하기를 쓸데없이 만들었네요. 이건 왜 만들었지? 불필요한 것까지 만드는 거는 크록베스트의 단점인 것 같군요. 뭐 내비게이션 만들으라고 하니까 의뢰이 필요하겠거니 하고 만들어준 것 같은데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100개의 이미지를 불러오는 동안 로딩 화면이 뜨게 되고요. 아랫부분은 레이아웃이 좀 부적절하군요. 레이아웃이 완전 깨져 있네요. 레이아웃은 제가 정리해달라고 하겠습니다. 100개의 이미지를 이제 API 요청을 하느라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가 생긴 게 아닙니다. 지금 보면은 네, 또 부분을 고치라고 하겠습니다. 뭔가를 계속 하고 있군요. 100개가 너무 많아서 수정을 하겠다고 하네요. 네, 배치 처리를 하겠다고 합니다. 배치 처리라는 건 뭐냐면은 100개를 한꺼번에 요청하는 게 아니라 뭐 한 10개씩 나눠가지고 10번에 나눠서 요청을 하겠다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API에다가 뭔가를 요청할 때 공짜로 준다고 막 요청을 하시면은 이제 블락을 먹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조정을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얘 지금 가상에서 서버를 띄워가지고 지금 체크를 해보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저도 기다려 보고 있는데 별다른 오류는 없는 것 같고 진짜 순수하게 로딩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쵸? 이제 패치를 막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너무 많이 요청하니까 이게 이렇게 중간에 에러가 나는 것 같네요. 자, 이걸 잠깐 중단을 시키고요. 100개의 요청은 너무 많으니까 10개만 요청하게 해줘 라고 하겠습니다. 10개만 요청을 해서 한번 보죠. 뭐 나오기만 하면 되니까요. 하실 때는 이렇게 요청도 중요합니다. 왜냐면 한 번의 요청이 서버에게 한 번에
이미지를 달라라고 똑똑 두드리는 건데 100번을 똑똑 두드리는 거거든요. 저희는 지금 이 페이지를 새로 고치면서 한 번 하는 거에 100번을 똑똑 두들기는 거기 때문에 서버에 굉장히 큰 부하를 줄 수가 있습니다. 부하를 주지 않게 해서 10번만 주도록 해보죠. 오류가 또 생겼네요. 제 생각에 서버를 한번 다시 구동해 보겠습니다. pm run dev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미지 로딩을 시키고 10개만 하면 되는데 이것도 못하네요. 다시 한번 보내가지고 알아보겠습니다. 설정값이 잘못되어 있나 보네요. 네, 고치고 장고치고 다 하고 있군요. 서버도 뭐 자기 마음대로 종료를 시켜버리고 3000번에서 다시 띄웠습니다. 10개만 불러오면 되는데, 자 그럼 이제 10개 이미지를 불러오고 있죠. 이미지를 불러오는 동안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까 전에 이미지를 ID 값이랑 같이 불러오는 걸로 해주는 모양이네요. 1, 2, 3, 4, 5, 6, 7, 8, 90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니까요. 잠깐 API 요청 어디서 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오늘 강의는 좀 맞춰보도록 하죠. API 요청하는 건 아마도 이 이미지 갤러리라는 곳에서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쵸? 여기서 API를 사용해서 이미지 정보 불러오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자 여기 보이시죠? fetch라는 걸 이용해서,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요 API 콜 하는 요 주소를 가지고 데이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치 처리하는 코드가 남아 있군요. 그래서 뭐가 안 되고 나면은 뭐 어떻게 처리하라 뭐 이런 내용인데, 자 요런 코드를 확인을 하셨으면 이제 제대로 된 이미지를 보고 있는 겁니다. 자 400에서 300 사이즈를 받으려고 하고 있고, ID 값이 얼마인 거를 이미지를 줘라 라는 이제 코드인 것 같네요. 랜덤을 원했는데 랜덤으로 해주지 않았군요. 크록페스트가 지 멋대로 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오늘은 사진 전시관 앱을 만드는데 여기 안에 있는 이미지를 API를 이용해서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사이트를 만드셔야 되는데 더미 API가 필요하시다면은 요 로렌픽섬이 굉장히 유용하겠죠. 물론 여기는 속도가 좀 느리고, 방금 전에 100개 정도 요청을 했을 땐 중간에 에러도 발생하는 걸로 봐서는 역시 그래도 좋은 이미지를 주는 데는 이미지 API를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API 같은 거를 이제 검색을 하시면 플레이스홀더 이미지 API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로렌픽섬 이런 거 설명해 주고 있고, 로렌플리커라는 것도 있습니다. 로렌플리커 같은 데는 이제 이미지를 주기는 하는데 아마 돈을 내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도 무료네요. 여기도 무료군요. 버전 3 노멀 호스팅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여전히 무료라고 합니다. 릴리즈 버전 3. 자, 버전 3까지 냈다라고 하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이런 거 살펴보시는 게 이제 어렵다라고 느끼는 건데, 이거 해석해 보시면 별거 아닙니다. 자, 브라우저에서 이제 이렇게 너가 주소 날리면은 돼요 라고 설명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실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다 복사를 해가지고 이거 보고 네가 알아서 내가 원하는 사양에 맞게 요청하는 거 만들어가지고 이미지 나오는 거 해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한번 들어볼까요? 아, 이렇게 되면 이미지가 나오는 게 아니군요. 이미지를 원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해라. 위드스 요 끝에다가 너의 사이트 주소, 여기 호스팅 주소 누르고 뭘 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네요. Your website 호스팅하고 있는 사이트가 있어야 되네요. 네. 그런 건 사이즈가 없다면 안 된다. 사이트에서 이제 제공하는 이미지를 보는 방법이 없나요?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이런 걸 주는 것 같아요. 그쵸? 이미지 뭘 주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그냥 해석해서 시켜보면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네, 맞는 것 같습니다. 호스트로 바꾸면 될 것 같은 느낌이 될 리가 없죠. 한번 물어볼까요? 한번 바꿔보죠. 조금 더 시간이 좀 빨리 끝났으니까. 여기 사이트의 API를 쓰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지? 라고 그냥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리드미를 읽어낸 다음에 어떻게 할지를 아마 알려줄 거예요. 코드를 바로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오호라, 바로 수정을 하고 있군요. 네, 코드를 바로 수정을 했고요. 이렇게 수정을 했네요. 아, 이렇게 수정을 했네요. 이렇게 하면 이미지가 나온다 이거군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문서를 보는 법 전혀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지가 역시 안 나왔네요. 뭔가가 나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오호라. 아하, 모두 500으로 멈췄군요. 이게 문제입니다. 쓰는 법을 잘 모르면 이렇게 멈추게 되는데, 이런 오류가 났다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업스트림 이미지. 아하, 이거는 제 생각에 잠깐 멈춤을 시켜보죠. 쓰는 법을 좀 자세히 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양한 기반으로 새로운 이미지가 항상 나온다. 하지만 우리 오류가 났으니까 use JSON 아무것도. 오호, 이거는 볼 필요가 없군요. 리드미. 여기를 보고 좀 제대로 하라고 해볼까요? 여기 설명을 보고 좀 제대로 수정해 볼래? 이미지가 다 500이 떴어. 500이 떴다는 건 이제 잘 안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호라.
서버를 너무 여러 개 띄웠으니까 새로 켜진 거 다 꺼버리겠습니다. 이것도 500이 뜨겠군요. 이런 식으로 요청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말이죠.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요청하는 걸 모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 생각에 이 yourwebsite.com이라는 이 부분이 지금 핵심인 것 같은데 이상하네요. 번역을 좀 해볼까요? 번역까지 해서 보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파일을 넣은 위치에 따라 브라우저에서 뭐를 입력하세요? 파일을 넣은 위치에 따라 이상하군요. 아하, 이거 혹시 이미지를 우리가 직접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가 싶네요. 혹시 이 API는 내가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겠습니다. 혼자 막 뭘 하고 있군요. 물어본 거에 대답을 안 하네요. 스플래시로 지금 사이트를 바꾼 거 보니까 이미지 자체를 제공하는 건 아니었나 봐요. 이미지 제공할 때 사이즈나 태그에 대한 편의를 주는 거였나? 그러면은 소개가 이렇게 돼 있지 않을 텐데. 플레이스홀더 이미지를 제공한다는데. 파일이 없으면 안 되나 보네요. 그러니까 이미지 파일을 호스팅을 하고 있어야 되네요. 생각에는 호스팅을 에스크로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 녀석이 자꾸 뭘 혼자 그냥 마음대로 막 하고 있네요. 이것도 좀 차근하게 분석을 좀 해보라고. 이 사용법 분석 좀 해봐. 이미지를 파일에서 제공하는 게 아닌 거야? 라고 물어보겠습니다. 에스크라면 코드 수정 안 하고 분석만 얘기해 줍니다. 아, 이렇게 하면 된다네요? 한번 해볼까요? 이미지를 안 주는데요? 서비스 자체 제한에 문제가 있다. 서비스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하네요. 이거는 그냥 여기서 지금 이미지 제공하는 서비스가 동작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API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함정도 밟았네요. 여기 보면 무료 이미지 API 필요하다. 언스플래시도 이제 이미지를 제공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아마 돈을 냈어야 됐나? 뭐 그랬을 건데. 제한이 있거나 스플래시 이미지도 그런 곳입니다. 여기도 한번 알아볼까요? 스플래시 API도 한번 좀 써보겠습니다. 언스플래시. 여기도 보면은 네, 로그인을 해야겠죠. 근데 안 해도 보는 데 있을 겁니다. 개발자 API 이런 데가 있거든요. 이제 언스플래시가 이미지를 줄 텐데 보면은 이렇게 요청을 하면 이미지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걸 이제 이런 설명서를 어디에서 우리가 볼 수 있냐? 이 도큐멘테이션을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큐멘테이션을 그냥 읽어보라고 하면 돼요, 얘한테. 그래서 이쪽을 한번 좀 써보라고 하죠. 여기를 써서 10개의 이미지만 띄우는 걸로 바꾸자라고 하겠습니다. 얘보고 그냥 여기 문서 한번 읽어보고 이 문서에 맞춰가지고 하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쵸? 데모 모드에서는 50개만 1시간에 50개만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쵸? 그래서 얘가 이제 요거를 제가 에스크로 부탁을 했네요. 그러면 얘가 보면은 API 키를 얻어야 돼. 자, 요런 게 붙습니다. 요거 다음 시간에 해야겠네요. 요거 한번 다음 시간에 해보시죠. API 키가 없으면은 이미지를 얘는 그냥 안 주거든요. 아무한테나 주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앱을 만들고 뭘 하고 해야 되는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해보시죠. 일단 영상 시간이 좀 됐으니까 일단은 앞부분 취소하고 이제 쓸데없는 거 좀 보느라 시간을 낭비했는데 오늘은 이제 API를 써가지고 이제 이미지 박물관 만들기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은 좀 무시하시고 앞부분만 보시고 뒷부분은 제가 헤매는 거 구경하시다가 끄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